무슨 이유에서인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려 하지 않는다는 영심이. 이 이야기는 2년 넘게 집 밖을 나오지 않은 은둔형 외톨이 영심이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영심이가 사는 인천의 한 빌라. 오늘의 주인공 영심이 제작진을 아주 격하게 맞이하는데요. 아유, 어서 들어와. 제가 원래 좀 까칠하다오. 그만해, 조용히 해. 끌어. 내가 시간도 얘기했어. 그만해. 제작진에게 먼저 마음을 열어준 건 16살 노견 춘향이. 아유, 그냥 또 난리네, 또 난리야. 제작진이 조금만 움직여도 지저대는 영심이. 아우, 정말 날 왜 찍어? 왜 찍냐고요? 신경을 안 쓰면 이제 안 찍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저희가 그 신경을 안 쓰면 그 촬영을. 그만해. 결국 무심한 척 가만히 앉아 영심이를 기다려보기로 한 제작진. 그렇게 1시간이 흐르고 잠시 후 제작진에게 다가와 냄새를 맡는 영심이. 오호! 급기야 안기까지 하는데요. 영심아, 이제 우리 촬영해도 되는 거야? 아유, 이거 저 성격은 하여간 알아줘야 돼. 좀 예민해요. 왜냐면 조금 이렇게 허티즘이라 그러죠. 사소한 소리가 나면은 춘향이는 그냥 무시를 해버려요. 근데 얘는 그냥 달기가 가서 확인을 하고 그게 뭔지 알 때까지 짖어요. 그럼 가족 외에 좀 친한 사람이나 뭐 친한 강아지가 있나요? 없죠.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거나 강아지를 만나야 되는데 없죠. 그 영심이가 산책을 못 나간 지 얼마나 된 거예요? 2년 반이요. 2년 반이나요? 정말 어떤 개가 산책을 안 좋아해요. 개들 산책 나가자고 하면 제일 좀 쩍쩍 뛰는 게 개들이잖아요. 근데 얘만 나가기 싫다고 격렬히 거부를 하고 있어요. 산책을 격렬히 거부하고 있다는 영심이. 그런데 목줄도 씩씩하게 잘 차고 꼬리도 살랑살랑 흔들며 잘 따라 나서는 듯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곳 현관에서 시작됩니다. 조용해. 평소 즐겨 먹는 간식으로 유인해봐도 현관 밖으로 한 걸음도 나오려 하지 않는데요. 아이고 나 힘없어. 나 너한테 질질 끌려. 내려가자. 급기야 바닥에 주저앉아 안간힘을 쓰며 버티기 시작합니다. 왜 뭐야 그거 안 무서워? 자. 아예 안 내려오려고 하는 건가요? 네. 잡아당기면 내려오지 않을까요? 지금 아예 납작 엎드려갖고. 뭐가 그리 불안한지 서글프게 울기까지 하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줄을 당겨도 보지만 그럴수록 사력을 다해 버티는 영심이. 결국 오늘도 나가길 거부한 채 집으로 들어가고 마는데요. 영심이는 대체 언제부터 나가길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3년 전 하나 씨 가족의 품으로 오게 된 영심이. 그때 살던 주택 마당에서는 곧잘 뛰어놀곤 했는데요. 그런데 유난히 집 밖으로 나가는 걸 싫어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데리고 나가면 바닥에 넙적 엎드리고 벌벌 떨며 얼음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여 동안 유일한 외출은 집 앞마당이 전부였던 영심이. 집 밖을 나가려 하지 않는 문제는 지금의 빌라로 이사 온 후 더욱 심각해졌는데요. 영심이 나이 올해 3살. 그렇게 집 밖을 나가길 거부한 지도 2년 6개월에 접어듭니다. 여기서 TV 틀어줄까? 볼래? 집에만 있는 영심이가 안쓰러워 TV를 틀어주기 시작했다는 하나씨. 어느새 영심이의 취미가 될 만큼 TV 보기를 좋아하게 됐는데요. 특히 친구들이 나오면 시선 고정, 꿈쩍도 않고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런 영심이가 유심히 바라보는 건 TV만이 아니었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창가로 다가가 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또 바라보곤 하는 영심이. 영심이는 창가에 앉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창문에 담긴 이 작은 세상이 영심이가 보는 유일한 바깥 세상입니다. 얘도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산책 나가 제가. 그러니까 뭘 나가자고 하는 게 더 얘한테는 더 큰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 같아서 네. 일부러 더 산책을 못 데리고 나가거든요. 네, 뭐 나가자 그러면 그냥 그렇게 즐거워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날 오후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영심이를 뒤로 한 채 집 있어. 집 있어. 춘향이와의 산책을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영심이는 그런 가족들을 바라만 볼 뿐입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90이 넘는 춘향이 산책하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산책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 시각 집에 홀로 남은 영심인 여전히 현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심이가 같이 나오면 좋을 텐데 아쉽겠어요. 그렇죠. 날 이렇게 좋고 꽃 펴 있고 막 풀밭 있고 그러는데. 춘향이와의 산책을 끝낸 가족들, 집에 혼자 있을 영심이 생각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기다리던 가족들이 돌아오자 달려나가 반기는 영심이.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유독 춘향이에게는 으르렁대기 바쁜데요. 그러더니 예고도 없이 갑자기 달려듭니다. 영심이를 겨우 떼어놓지만 좀처럼 분을 쉽게 가라앉히질 못하는데요. 그만해. 대체 영심이는 뭐가 그렇게 화가 난 걸까요? 걔가 이제 외출하고 나오면은 외출하고 갔다 오면은 저렇게 막 싸워요. 근데 외출도 안 했잖아요. 지금 나가지고. 아니 이렇게 춘향이 잠깐 나갔다 왔잖아요. 아. 춘향이가 나갔다가 오기만 해도 그래요? 예, 그 자기는 못 나가는데 걔 나갔다 오잖아요. 평소엔 잘 지내다가도 춘향이만 산책을 다녀올 때면 유난히 예민하게 군다는 영심이. 약 뿌려줄게.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 그나마 춘향이의 상처가 크지 않아 다행입니다. 자주 예민해지고 짜증내고 그러나요? 조금 예민하긴 해요, 제보다. 이유가 그래도 밖에 못 다녀서 그런 거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든 이제 걔든 뭐든 이렇게 운동을 해야지 좀 릴렉스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서 맨날 처박혀 있으니 여기가 자기 세상의 전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영심이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지켜본 결과 현관 앞 대리석 바닥에서 꿈쩍 않고 버티던 영심이. 혹시 대리석 바닥이 불편한 건 아닐까요? 전에는 흙이랑 뭐 그 풀밭도 있었고 이 대리석을 밟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작진은 이사 오기 전에 지냈던 집 마당과 흡사하게 잔디를 깔아보았는데요. 이름하여 영심이를 위한 러브 잔디 하우스. 어떠세요? 영심이가 내려볼까요? 글쎄요. 이런 거 시도를 안 해봤을까. 영심아 일로 와. 가자. 영심이는 과연 봐봐.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이거 완전 플랜 편하지? 그때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영심이. 그러더니 시원하게 볼일까지 보는데요. 좋아 좋아 영심아, 아주 좋아.
옛 생각이 나는지 계속해서 이곳저곳 냄새를 맡는 영심이. 그러더니 이번엔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 하나 씨의 응원에 힘입어 조심스레 발을 내딛는 영심이. 과연 내려오는 걸까요? 그런데 이내 발걸음을 집으로 돌리고 맙니다. 아유, 아쉽다. 포기하지 않고 이번엔 가족들의 익숙한 채취가 묻은 옷들을 걸어보는 하나 씨. 내려가자. 야, 너 이거 맨날 나 보던 옷들이잖아. 꼬물이나 봐. 그런데 이번엔 쳐다도 보지 않고 들어가 버리는데요. 아, 나 제발. 내 어깨 봐. 애원하며 사정도 해보지만 그럴수록 더 버티는 영심이. 저기 비슷한 똥개 보러 가자. 걔 잘생겼어. 나 남자친구도 사귀어야지. 가자. 영심아. 원래 이렇게 부르면 눈 마주쳤거든요? 영심아. 영심아. 제발 가자. 진돗개가 산책도 못해. 이제는 아예 외면해버리고 마는 영심이. 더 이상 나가는 건 도저히 무리인 걸까요? 꽃피는 봄날인데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불쌍하고. 같이 꽃도 구경하고 싶죠. 반려견 행동 전문가, 따뜻한 카리스마의 강형욱. 강아지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달려갑니다. 영심이를 만나기 전 먼저 문제 영상부터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어떻게 살았지? 당연히 산책은 해야 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산책을 싫어한다. 빠밤. 해서 이건 사건인 거예요. 이런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지. 누구가 잘못했다, 못했다, 뭐 이렇게 얘한테 따질 게 아니라 그냥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강아지가 산책을 싫어한다는. 그렇다면 과연 강훈련사는 영심이의 산책 거부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할 얘기가 많기는 한데요. 제가 실제로 이 친구가 밖에 나갈 때 좀 어떻게 하는지 좀 먼저 볼게요. 이제 먼저 보고 안 나간다면은 왜 안 나갔는지도 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좀 데리고 나갈 수 있을까 고민도 좀 같이 해볼게요. 좋아요. 한번 보죠. 산책하는 거 까먹지 않았어요, 보호자님? 2년 반 동안 산책을 안 했는데. 문제 행동과 함께 영심이 상태를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정말 우리 진돗개 목줄이다. 쇠줄. 딱 어른이 되는구나. 영심이 오늘도 나가길 거부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땡기지 마. 계속해서 지켜봅니다. 간식을 건네며 불러도 보지만 이내 발걸음을 돌리는 영심이. 이렇게나 격렬히 나가길 거부하고 있는 영심이의 발걸음을 강훈련사는 과연 밖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이제 밖에 데리고 나갈 때도 보면은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게 아니라 또 꼬리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꼬리는 그냥 정상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두려워서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강훈련사의 진두지휘하에 이루어지는 영심이 구출 대작전. 영심이를 구출하라. 우선은 줄이 안 좋아요. 줄 저거 쓰지 마세요. 너무 이제 보호자님 손도 다치고 너무 짧고 또 지금도 보시면 다다닥 거리죠. 저 소리 났을 때 보호자님 기분 어땠어요? 불쾌하죠. 아니 그렇잖아요. 보호자님 딸깍딸깍 거리는 자켓 계속 입고 다녔는데 나 그 소리가 싫으면 벗어야지. 우선 영심이에게 불안감을 더했던 소리나는 쇠줄을 바꿔줍니다. 한 손으론 간식을 주며 천천히 목줄을 바꿔주고요. 본격적인 솔루션에 들어갑니다. 산책 거부견 영심이를 위한 첫 번째 솔루션, 집안 산책하기.
근데 생각해보면 밖에 나가는 게 이 친구한테 그렇게 유쾌한 기분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게 되면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줄을 매고 난 다음에 벌써 난 스트레스를 조금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 친구한테 줄은 뭐 별거 아니야. 나랑 걷는 거 재밌는 거야를 좀 알려주고 싶어요. 저 따라오세요. 줄을 매도 즐거운 일이 따라온다는 걸 알려주는 훈련인데요. 아주 좋아요. 여기까지 왔고요. 제가 갖고 있는 간식을 하나 이렇게 줄게요. 줄을 맨 채 함께 이동하고 간식을 건넵니다. 영심이가 잘 따라오는데요. 자리를 이동하며 네. 반복합니다. 다시 강아지 보고 간식 하나 뚝 떨어뜨려 줄게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죠? 그냥 걷고 있고요. 강아지가 걷는 우리를 잘 따라오면은 간식을 하나씩 주고 있어요. 그럼 강아지가 어떤 걸 배울까요? 따라오면 좋은 일이 생기는 맞아요. 보호자님 옆에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걸 조금씩 좀 가르쳐 줄게요. 아주 좋아요. 이번엔 현관 쪽으로 이동해 보는데요. 아마 이 친구는 어쩌면은 너 또 여기 갈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약간 그런 패턴을 조금 끊어줘 볼게요. 그냥 줄 매고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 친구는 훨씬 여기에 대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간식 하나 줄게요. 자, 이제 편안해진 영심이와 함께 다음 훈련으로 넘어가 볼까요? 산책 거북이원 영심이를 위한 두 번째 솔루션, 공간 인식 바꾸기. 그동안 현관에만 나오면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기 위해 버티던 영심이. 본격적으로 현관에서부터 실전 연습을 해볼까요? 보호자님, 현관에 나왔어요. 네. 만약에 줄을 맨 상태에서 강아지하고 현관에 나오면은 보통 이 친구를 잡아 당기는 일이 네. 막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 친구한테 그냥 간식 하나를 줄 거예요.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영심. 오늘은 현관에서 줄을 당기는 대신 간식을 던져주는 하나 씨. 제가 이 간식을 주는 건 미끼가 아니에요. 네. 영심아, 그냥 간식 먹자. 영심. 영심. 없어. 이어서 편안하게 말도 걸어봅니다. 꽃도 폈잖아. 나가보자. 풀도 보자. 벚꽃 보러 가자. 벚꽃. 현관 앞에서 훈련은 계속됩니다. 평소 실랑이를 벌였던 현관 앞에 편히 앉아 하품을 하는 하나 씨. 그리고 간식을 건네는데요. 다시 일어서 주시고 여기 그냥 털푸다 앉아보실까요? 아주 좋아요. 아마 좀 이상할 거야,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뭐지? 뭐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 보호자님이 실내에서 나를 따라다니면 즐겁고 나를 따라다니면 재밌고 나를 따라다니면 행복한 거를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보호자님 옆에 있고 싶어 해요. 네. 그곳이 어디든 간에. 네. 그런데 실제로 훈련 도중 제 발로 천천히 걸어 나오는데요. 이젠 현관문을 닫아도 아랑곳 않고 편안하게 간식을 먹습니다. 뭐 맛있긴 하네. 그렇게 순조롭게 훈련은 계속되는데요. 이뻐 해줄게요. 영심. 그런데 바로 그때 스스로 계단 위로 올라선 영심이를 발견한 훈련사. 보호자님 줄 잡고 올라가 볼게요. 네. 계속해서 영심이를 주시하는데요. 잠시 후 망설이는 영심이를 살짝씩 들어올려 올라갈 수 있도록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강 훈련사님, 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영심이를 보면은 호기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긴장된 상태에서도 간식도 받아 먹었고 계속 냄새 맡고 왔다 갔다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마침 보호자님이 이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몇 계단 올라가려고 하니 쭈뼛쭈뼛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좀 눈치가 좀 보였었고 다리 하나 둘 이렇게 올리려고 할 때 괜찮아 한번 가보자 하고 대신 이렇게 올려준 거고요. 근데 우리는 영심이를 충분히 관찰을 했고 이 친구한테는 지금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쓴 거지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우리 다른 데 보고 하품할까요? 근데
일 있었나? 영심이를 오랜 시간 관찰을 한 강훈련사가 내린 긴급 처방이었는데요. 걸어 내려올게요. 여기 서시고 그런데 이젠 먼저 내려오기까지 하는 영심이. 내려가실게요. 내려가셔야 돼요. 우선 영심이를 막아 멈춰서게 하고 천천히 내려가 보도록 합니다. 한 걸음만. 오케이, 좋아요. 과연 영심이는 이번에도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그런데 그때 한 번도 내려가 본 적 없던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하는 영심이. 내려가도 아무 일도 안 생긴다는 안도감에서인지 거침없이 앞서 나가는데요. 앞으로는 쉬워졌어. 힘내라 힘내라 힘. 야야야야야야. 어우 영심아 장하다 장해. 너무 잘하고 있죠, 그죠? 하나 씨는 이 상황이 보고도 믿기지 않는데요. 몇 년 만이에요? 2년 반. 예! 난 주먹인데 왜 빠야? 2년 반 만에 늘 기다렸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나오고 굉장히 나가고 싶어하는데 정신날 것 같아. 감격적인 순간이네요. 나갈게요. 그동안 바깥 세상을 보는 건 좁은 창문이 전부였던 영심이.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 세상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두려워져만 갔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용기를 내어 천천히 발걸음을 떼보는데요. 2년 반 만에 이루어진 영심이의 첫 외출. 가렸나요? 영심아, 그렇게 좋아? 뭐 아는 데 있어? 가고 싶은 데 있어? 근데 처음 나와보잖아. 영신 꼭 보러 가자. 우리 영심이 아주 펄펄 날아다니는데요. 마당이 이런 형이었거든. 어렸을 때 뛰어놀던 마당과 같은 곳을 발견한 영심이. 오줌 싸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안정됐다고. 네. 그리고 지금 나의 컨디션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강아지들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응가도 안 해요. 잘했어. 너무 좋은 거다, 그죠? 이번에는 벚꽃 구경을 하게 됐네요. 네. 이번에는 제가 아마 보고 처음 봤을 거예요. 태어나서. 영신. 기쁜 마음에 간식을 주려는 하나 씨. 그런데 영심이 쳐다도 안 보네요. 너무 기분 좋으면 간식도 안 먹을 수 있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영신 간식. 사람으로 따지면은 뭐 한 근 5, 6년 만에 나온 거니까 너무 기분 좋을 거예요. 2년 반 동안 산책을 거부해온 영심이. 영심이가 용기를 내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지 모를 오늘의 미션 영심이 구출 대작전. 굉장히 좋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가끔씩 강아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는 것을 보호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 보호자가 하는 거라고. 근데 아니에요. 강아지를 무조건 이뻐만 하고 강아지가 하고 싶은 대로 두는 게 아니라 정말 보호자가 해야 되는 책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이 친구가 원해서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원해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강아지하고 보호자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